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좀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많이 들어봤다고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까지 왔구나. 우리가 유전체를 통하여서 내 몸 사용 설명서를 듣는 시간이 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현재 병원에도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테라젠 이텍스라고 하는 유전체 분석 회사에서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유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또 맞춤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아마 이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르기도 해서 죽이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종종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 중에서는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치료가 너무 과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다를까? 이런 부분도 저도 역시 의문점을 가졌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표준 처방, 표준 진단과 표준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치료하자 해서 우리가 맞춤 치료, 마치 우리가 양복을 입는 것처럼 근데 자신한테 맞춰서 만들어진 양복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이런 개인 맞춤 치료, 특별히 현대의학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이 유전체의 지식을 통하여서 하자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잘 아는 여배우죠? 누구죠? 안젤리나 졸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젤리나 졸리한테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는지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한 5년 전인데요, 벌써 5년 전에 이분의 그 뉴스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왔어요. 유방암이 걸리지 않았는데 마치 유방암 걸린 사람처럼 유방을 절제했다.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남성들을 경악시키게 만들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무슨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유전체의 검사를 했는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체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데 질병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청자들의 반응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평생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70 내지 80% 정도라고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마치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아마 안젤리나 졸리는 뭐 20%나 걸리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미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두고 나서 마치 갑작스럽게 유방암에 걸리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건강한 시점에서 유방을 절제했던 일이죠. 우리 상상했던 것처럼 유방을 절제한 게 아니고 유방 겉은 놔두고 속을 드러내고 보형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방 성형 수술을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여기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비욘드잖아요.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치료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흡연과 폐암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담배를 폈을 때 폐암 걸리는 것이 가장 큰 폐암의 요인인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했을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담배를 펴왔던 할아버지신데 전혀 폐가 멀쩡하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거의 담배를 피지 않고 할아버지가 피는 것에 간접 흡연 때문에 조금 노출됐던 분이 폐암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차이죠? 분명히 우리는 담배 때문에 폐암 생긴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펴도 안 걸리시는 분이 있고 더 많죠. 근데 담배를 적게 펴도 폐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물론 생활 습관과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만 때로는 유전적인 감수성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좀 더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담배를 피는지 그리고 폐암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좀 더 생기기 쉬운 상태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전과
환경을 같이 계산해서 그분한테 맞춤으로 예측하자 이런 개념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이 클립을 지금 들어오실 텐데 미래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의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프리벤티브라고 하는 예방이라는 측면이에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들. 동시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예측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장암, 어떤 사람들은 유방암, 어떤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예측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예측을 해야 정확히 예방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무엇보다 퍼스널라이저라고 하는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옷을 사든지 음식을 사든지 나한테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현재 의료에서도 그런 맞춤 치료, 맞춤 진단이 미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티스페티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참여란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주도하에서 질병이 치료가 되는 단계라면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사가 주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의사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P 네 가지를 따서 4P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들이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병이 생겼으니까 내가 환자가 되어서 이 의사가 앞에 가서 완전히 내 몸을 맡기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들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암에 걸렸고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의사 한 분 믿고서 질병 치료를 하는데 저는 제가 전에 있었던 근무지는 안티에이징 센터다 보니까 제 앞에 있는 분들이 환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건강하신 분이 의사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자라고 질병이 있는 분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고객님이라고 부르죠. 커스터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건강이라고 하는 화두, 즉 내 앞에 계신 분이 건강하신 분이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예방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래 이야기에서는 질병이 중심이 아니라 건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맞춤 치료하고 예방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건강하신 분들일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비록 걸릴 수 있더라도 미리 알아서 빨리 진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미리 알고 빨리 진단하고 또 미리 손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한테 10분 정도만 주목해 주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유전체 의학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유전자가 무엇인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유전자가 무엇인지. 두 번째,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0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서 이제는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쉽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 10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전자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됐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종종 우리가 유전자라고 어렵게 쓰지 않더라도 내 아이와 내가 좀 닮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내 아이의 특정 생활 습관이나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이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를 꼭 닮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만드는 유전적인 결합으로 내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하면은 일단은 엄마 아빠의 특징이 물려간다는 뜻으로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근데 이렇게 물려준 특성에는 그런 엄마 아빠의 특성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질병이 걸릴 것인가, 어떤 약물을 맞고 어떤 음식을 맞지 않는가, 이런 어떤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마치 청사진 같이 설계도가 있는 것이 우리가 DNA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DNA를 좀 더 들어가면은 DNA 안에 염색체가 있고 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유전자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DNA, 유전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책이 23권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염색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 한 권 한 권이 염색체. 우리 몸속 DNA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이 책 한 권이 문제가 되는 것을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는데 가끔 어린아이들 중에서 다운 증후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선천적으로 특정 질환을 날 때부터 태어난 질환 중에는 이 책 한 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책 안에는 다양한 글자들이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3권 전체에 약 3만 개 정도 미만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문장을 우리가 유전자는 하나의 완벽한 기능을 하는 그 무엇의 최소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 유전자 질환이라고 해요. 문장은 많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자를 보시면 약 30억 개 정도의 글자가 우리 몸속의 DNA에 있는 겁니다. 이 글자 자체가 우리 몸의 개인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고 이것을 염기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글자가 모든 사람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 중에 그 누구도 똑같이 생기신 분이 없을 거예요. 쌍둥이를 빼놓고는.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개인 얼굴의 특성과 신체 특성이 다 다르다는 이유인데 그것이 바로 이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인간이라면 99.7%는 글자가 같아요. 그러나 0.3% 즉 3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 차이로 글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좀 어렵지만 유전자 변이 SNP라고 불러요. 이 30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서로 다른 99.7%는 같지만 0.3%가 다른 그 특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생김새,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질병이 좀 더 잘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글자들의 변이 30억 개 글자들 중에서 약 1000만 개 정도의 변이를 보려고 했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한 슬라이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들이 있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2003년도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200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류사적인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즉 DNA 안에 있는 그 30억 개의 글자를 전체 해독했던 첫 번째 날이 2003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는요. 한 사람의 DNA를 분석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무려 10년 이상, 한 13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단 한 사람의 DNA의 글자를 분석해냈는데 그것도 한 나라, 한 연구소가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한 아주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들었던 비용이 무려 3조 원. 단 한 사람의 DNA를 해독하는데 3조 원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2008년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했더니 이제는 10억밖에 안 들었어요.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 그리고 수개월이면 가능했고요. 이것이 2008년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요. 2017년, 18년도에는요. 한 사람을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가 안 됩니다. 즉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한때 3조 원이었던 거 이제는 1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무려 10년 이상 걸렸던 그 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불과 4시간이면 분석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약 15년 사이에 기술의 진보가 엄청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유전체를 해독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고 그것이 쉬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극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보시면 스마트폰을 보시면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05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면서 2014년 동안에 불과 10년 사이에 1000배 정도의 발전이 있던 거에 비해서 이 유전체 기술은요 약 100만 배가 발전한 거예요.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통하여서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도움을 받는지 또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또는 질병이 걸리기 전 단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또 재미있는 것 중 한 가지만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거대한 기계로 유전체를 분석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손바닥에 올리는 작은 장치에 여기 혈액을 떨어뜨리면은요 불과 15분 만에 20분도 안 걸려요. 15분 만에 전장 유전체 30억 개의 유전체가 분석이 돼서 노트북에 나오는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가능한 시대고 그래서 20분 내에 자기 유전체 분석이 해석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